네, 오피스텔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난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 또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 수요자들이 조금씩 관심도를 갖고 있고 또 수요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2022년도에 보면은 집값이 하락세가 나타났잖아요. 굉장히 좀 심각하게 가격들이 하락이 됐었었고, 그리고 이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는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죠. 그 비아파트 상품들이 이런 현상들이 짙었는데 그 짙은 배경 안에 여러 상품군들이 있죠. 그 중에 오피스텔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여파들이 커서 그랬었는지 2023년도에 보면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그 거래량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성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. 그때 당시 또 금리 수준도 높았고, 그리고 뭐 여러 문제들이 뭐 생겨나다 보니까 그 거래량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. 그때 당시 거래가 보면은 뭐 2023년도 전년 동기 얘기들 보면 한 2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13,700건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. 2023년도 상반기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한 50% 정도가 들은 거죠. 그 수준 자체가 2만 6천 건에서 13,000건 정도로 줄은 거니까. 그리고 임대 수익률은 어땠냐? 임대 수익률도 이제 흐름들이 좀 수요자가 생기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투자자들이 관심도를 좀 겪게 됐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뭐 주요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데 비했을 때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좀 더뎠다라는 평가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좀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, 대체제 역할.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주요 입지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텔이 면적이 좀 넓은 면적들도 있거든요. 실내 면적이 뭐 20평대 이상 정도 되면은 충분히 거주하기 괜찮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실제 거주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일단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들이 낮아요. 공급이 좀 축소가 된다면 지금 당장에서 어떤 뭐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 공급이 감소되는 게 누적이 되게 된다면은 그 누적된 부분들 그리고 이 누적된 시장 환경 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런 오피스텔 또는 비아파트 상품 대비했을 때 너무 가격의 거리감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신규 공급이 약 한 29%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 그러니까 2021년도가 한 5만 6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요거에 한 26% 정도, 그러니까 약 한 30% 정도 되는 거겠죠? 30% 정도 되면은 한 16,000가구 정도, 뭐 그 정도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30%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30%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5만 6천 가구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6,000도 정도, 16,000호 정도, 그러니까 급감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. 급감한 수준.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임대 수익률. 임대 수익률이 높아졌어요. 네. 그 2023년 동안 해서 3년 정도 상승세가 있는데 올해 지금 하는 거 이게 23년이 아니라 24년이 되겠죠. 24년 이게 이제 올랐다. 이런 것들. 그래서 상승률이 상당히 올랐다. 지금 올해 아파트 아니 올해 이제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그 한 4.7% 정도, 2021년도가 4.47% 정도, 그때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3년 연속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피스텔 지금 청약 경쟁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. 청약 경쟁률 보면은 2021년도 이제 그 뭐 기간 동년 2021년도 보면은 한 63대 1 정도 됐고 23년도를 보면 21년도가 63대 1 정도 됐고 23년도가 8대 1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2024년도 지금 누적된 거를 보면 14대 1 정도.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에 대한 감소에 대한 이슈, 그리고 수익률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됐죠. 그리고 뭐 앞으로는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규제 완화,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
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된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그 회복 가능성들은 역시 남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역시나 뭐 최저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공급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반등한 내용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죠. 이런 것들이 청약 경쟁률을 반등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 21년도 대비했을 때 크게 반등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 아직도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,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불안, 그리고 매매가 회복 이런 것들이 좀 그 제한적인 요인들이 앞에 이런 리스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입지 선택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선별적인 그 선별적인 투자가 필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상반기에 전국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죠. 그래서 투자적인 전략들 보면은 임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, 월세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, 그런 지역들은 도심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주요 도심권,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의도 영등포 권역이라든지 또는 광화문 일대 권역, 그다음에 강남 권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도심으로 평가를 받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는 그 임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, 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신규 공급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그리고 최저점에 대한 이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규제에 대한 그 완화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뭐 이런 쪽에 도움을 좀 주면서 오피스텔이 아주 이제 급감했고 최악의 상품으로도 불려오기도 했었던 이 상품은 그 오명 이런 오명들은 일정 부분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를 해봅니다. 그래서 좀 이 오피스텔에 관심도를 좀 가져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아파트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 경제.